저 강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여름에 참 더웠는데 가을이 왔는데 또 가을이 와서도 또 비가 가끔 내리지요. 가을이 건조하고 맑은 날씨가 되면은 뭐가 잘 들어요? 단풍이 예뻐지는데 이렇게 비가 오고 흐리고 그러면은 단풍이 예쁘게 안 들어요. 근데 아직 단풍 시절은 안 됐지만은 단풍이 이쁘게 들으려면은 건조하고 또 일교차가 또 막 크고 햇빛이 또 잘 쬐고 그래야 단풍이 이쁘게 들어요. 오늘은 이제 그 단풍이 이쁘게 든 빨간 단풍 또 그런 색깔, 그래서 이 식물,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라든지 풀 이런 게 식물인데 식물의 색소, 색깔을 띠고 있는 물질, 색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 중에서 색소 중에서 중요한 게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들어보셨어요? 네. 안토시아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여름에 그 이제 아주 햇빛 잘 쬐고 여름에 우리가 더웠을 때 이 나무의 잎사귀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이죠. 녹색. 그거는 왜 녹색을 뜨냐면 그 속에 크로로필이라고 하는 그런 색소가 있어요. 크로로필. 어려운, 근데 우리말로 하면 엽록소라고 하나? 엽록소라고 하는 그러한 색소가 있어서 그렇게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녹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엽록소는 식물에 무슨 일을 해요? 교수님 옆에 차. 그러니까 감사해. 식물에 그 엽록소 하는 일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무슨 일 할까요?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탄소 동화 작용. 탄소 동화작용. 그럼 탄소 동화 작용은 또 뭐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네. 탄소 동화 작용이 무슨 작용이에요?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잊어버렸어. 탄소 동화 작용은 예.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와 또 뿌리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뿌리가 물을 흡수해. 그래서 잎사귀로 보내요. 그럼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와 물과 또 햇빛이 또 쬐요. 햇빛이 쬐면은 엽록소, 아까 얘기한 크로로필, 파란색을 띠게 하는 그런 물질, 그것이 탄소 동화작용을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탄산가스하고 물하고 합해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들어. 탄수화물이 뭐죠? 우리가 먹는 녹말, 그게 탄수화물이야, 녹말. 그래서 탄수화물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거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당을 막 만드는 거예요. 잎사귀에서. 뭐 때문에? 파란색을 띠고 있는 엽록소라고 하는 물질, 색소가. 근데 엽록소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크로로필이라고 그래요. 이제 어려운 말은 이제 잊어먹어도 되시고, 하여튼 파란색을 띠는 거 여름에. 그게 엽록소다. 그게 있어야만, 엽록소가 있어야만 탄산가스하고 물하고 합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든 포도당은 탄산가스가 받은 탄소가 6개, 그 다음에 수소가 12개, 산소가 6개. 쉽게 얘기하면은 탄소하고 물하고 수화, 물 숫자, 수화물, 그러니까 탄소하고 물하고 합해진 거다. 그게 포도당이라든지 또는 과당이라든지 또는 설탕이라든지 또는 우리 쌀 같은 거 그런 녹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탄수화물, 탄수화물.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는 것, 그게 식물.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걔들이 그거 안 해주면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녹말, 밥을 못 먹는 거죠, 이제. 밥을 먹고 우리가 또 고구마를 먹었다, 또 감자를 먹었다 하는 것들은 다 파란 잎사귀가, 엽록소가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 사람들이 숨 쉬고 내뿜은 탄산가스야. 그 탄산가스 또
뭐 자동차가 가면서 뿜어낸 탄산가스예요. 이런 탄산가스랑 물이랑 합해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든다.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햇빛이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없으면 안 돼. 빛은 우리가 태양에서 이제 빛이 오는데 그런 빛이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빛이 없으면은 식물도 탄소 동화작용 못 해.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실내에 뭐 화분 같은 거 놓고 있죠? 예. 그것이 햇빛이 쪼일 때에는 거기서 이제 산소가 나와. 탄산가스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당을 만들고 녹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산소를 내뿜어. 그런데 밤에는 반대야. 반대야. 밤에는 얘들도 산소를 내놓는 게 아니라 탄산가스를 내놔. 그러니까 밤에 식물이 집 안에 있는 거는 공기를 좋게 해줄까 나쁘게 해줄까? 나쁘게 해줘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햇빛도 안 드는 데다가 그냥 그거 식물 놓고서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낮에는 좋지만 밤에는 문도 열어놓고 이렇게 해서 탄산가스를 내보내야 돼. 하여튼 식물은 아까 얘기한 엽록소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탄산가스를 흡수해가지고 물과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합해가지고 햇빛을 좀 받으면은 햇빛에서 나오는 광자란 말 어려운 얘기지만 광자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힘을 얻어서 포도당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또 과당이라든지 녹말을 만들어낸다. 그런 설탕, 과당, 포도당 이런 건 다 탄수화물이다. 그걸 인간들이 먹는 거야. 식물로.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설탕, 포도당, 녹말 이런 걸 먹으면은 또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사람이 숨 쉬면서 공기에 있는 산소를 흡수해가지고 들어오면 산소하고 해서 그것을 태워 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식사해서 밥 먹고 왔는데 밥 먹은 그 밥이 윗속에 들어가서 윗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흡수를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 소화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흡수해 위에서. 그러면 그 혈관으로 들어가. 그럼 혈관에서 산소를 또 우리가 숨 쉴 때 얻어낸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그게 타는 거야. 타면서 몸에서 뭐가 나오면 열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열도 에너지인데. 그래서 말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이 그런 덕분이야. 만일에 그런 포도당이 없으면은 힘이 쫙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 갈 때 죽을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밥맛이 딱 떨어져가지고 밥을 못 먹고 그러면 에너지가 몸에서 없어져.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곡기를 끊어요. 곡기를 끊으면 죽는 거야. 나이 드신 분들이 마지막 가실 때 보면은 곡기 끊으셨어. 그럼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시는 거야. 곡기 끊었다. 그게 먹는 거. 그게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에서 얻어낸 우리가 얘기한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어서 그걸 소화시켜서 그걸 산소하고 태워가지고서 그걸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못하면 이제 죽는 거지 이제. 곡기 끊으면 죽는 거지 이제. 곡기 끊는단 말은 뭐예요? 곡식을 안 먹는다. 끊었다.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죽는 거죠. 여러분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그죠? 그래서 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식사 먹게 된 누구 덕분이에요? 뭐 덕분이에요? 아침 식사 한 것이? 녹색, 엽록소 잎에 있는 거. 근데 참 묘한 게 하나님이 이렇게 식물과 동물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 먼저 창조했을까? 나무 먼저 창조하셨을까? 식물 먼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날 6째 날에 만든 거예요. 식물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이제
엽록소라고 하는 것이 공로가 큰 거야. 그게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하는 거지. 그게 녹색, 파란색을 띠는 거야. 여름에는 열심히 파란색을 띈 것이 활동을 해. 근데 가을이 되면은 아직 단풍은 안 들었는데 가을이 되면은 색깔이 변하는 거죠. 무슨 색으로 변하요? 붉은색. 예, 은행나무 잎사귀는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단풍나무 잎이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 빨간색. 그러니까 그 엽록소에 가려서 엽록소가 여름에 확 활동을 하니까 엽록소에 가려서 노 7 0 4 1 9 8 8 1 9 4 메시지 보내기 요금자가 베스트 아이고 이건 꺼야 되겠네. 무언 모드 그래서 그 노란색을 띤 은행잎은 그 잎사귀 속에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거, 또 어려운 말인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색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 은행나무 잎사귀가 노라요? 사파라요? 파랗죠. 그때 그 속에 카로티노이드는 안 보이는, 있긴 있는데 엽록소가 활동을 막 하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가을이 되고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이제 엽록소의 활동이 이제 없어지면서 엽록소가 자꾸 줄어들으니까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같이 카로티노이드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보통 그 도마도라든지 당근 색깔 있죠? 좀 약간 주황색인데 그 당근과 도마도 속에 베타 카로틴이라는 것이 있어. 그런 베타 카로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합해서 카로티노이드라고 그래. 그런 것만 있는 게 그 카로틴 성분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카로틴 성분 가운데 하나가 베타 카로틴이라는 것이 있다. 카로틴 성분이 포함된 것들, 그래서 카로티노이드 이렇게 얘기해요. 카로티노이드가 이제 잎사귀에 또 있어요. 은행나무 잎사귀에는 그게 많아요. 근데 그게 여름에는 노랗게 안 보이고 파랗게 보이다가 이 엽록소가 활동을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가을이 되면은 그게 엽록소가 자꾸 줄어들어. 그러니까 노란색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나무. 여러분 은행나무 뭐 생각나죠? 눈이 좀 나쁘셨어도 은행잎 노랗지요? 네.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그 나무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셔요?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공룡보다 더 먼저 이 지구상에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공룡보다 더 먼저 어쨌든 그런 은행나무가 우리나라도 1000년 된 은행나무도 있다고 그러죠. 1000년 된 은행나무. 그래서 거기가 관광지에 가서 관광 명소가 되면 은행나무, 오래된 은행나무. 근데 은행나무가 이렇게 가을에 노란색 단풍이 이쁘니까 사람들이 은행나무를 뭐로 만들었어요? 가로수를 만들었어요. 가로수. 은행나무 얘기 조금 하려고 그래. 가로수. 근데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만들었는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왜 나쁘죠? 은행이 떨어지는 거예요. 은행. 근데 은행나무는 암컷과 수컷이 있어요. 알아요? 암컷과 수컷. 암컷은 열매를 맺고 수컷은 열매를 안 맺어요. 그래서 암컷 나무가 많이 있고 군데군데 한 개씩 수컷이 있어야 수컷에서 나온 어떤 그 꽃가루가 나와야 이제 열매가 맺고 그래요. 그런데 가로수에는 암컷을 심으면 안 되는데 모르고 암컷인 수컷인 구별이 안 되니까 심었다가 보니까 그게 막 은행 떨어져가지고 지천이 되는 거예요. 수컷만 쫙 심어야 되는데 그래야 가로수가 좋은데. 그래서 은행은 그게 이제 땅에 떨어지면 은행 여러분 보셨는데 그 물렁물렁한 것이 이제 있나 떨어지는데 그게 노랗수마가 되고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여러분 은행 그 껍질 보셨죠? 네. 만져보면 그 어때요? 물렁물렁한데 그거 냄새가 고약하죠, 그죠? 고약하고. 그리고 그게 손에 만지면 손에 또 염증도 생기고 그래. 그러니까 독이 좀 있어요. 왜 독을 묻혔어요? 왜 독을 묻혔냐면 그 은행을 먹어가지고서 이제
씨가 땅에 심겨져 가지고 이제 또 다시 은행나무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짐승들이 먹어버리니까 짐 못 먹게 하려고 그냥 냄새가 나게 하고 독이 있게 하세요. 그래서 그게 왜 종족을 번성시키려고 은행나무. 어쨌든 그런 은행나무뿐만이 아니야. 우리가 밤나무도 보면 밤나무가 떨어진 그 열매가 열었던 것이 껍질이 있는데 그 껍질은 가시가 많죠. 밤 껍질. 예? 예. 예. 그리고 밤 껍질을 또 속에 보면 또 떫은 맛이 또 있죠. 그래서 동물들이 못 먹게 하려고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동물들이 먹어도 되는 씨가 작은 것들이 있어요. 작은 것들. 사과나무 같은 거. 사과나무는 씨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죠? 씨가 작아요. 근데 사과나무도 사실 씨에 독이 있다고 그래. 예, 먹지 말게 하려고. 예, 짐승. 예, 근데, 그런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는 그러다 열매가 맛있고 달다고요, 우리가. 예. 그래서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 때는 왜 맛있는 사과를 만들려고 사과나무가 그 사과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사과나무는 씨를 내가지고 그 씨가 또 다른 사과나무를 내게 하려고 씨가 목적이야. 맛있는 거예요. 아, 사과나무는 맛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과나무 자체의 목적은 그 씨를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번식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까서 사과를 먹고 그러죠. 어쨌든 그런 건데 은행나무는 그런 아주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의 은행나무는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베어서 대체하고 그랬는데 수컷만 갖다가 심어놓으면 괜찮아요. 수컷은 괜찮아요. 어쨌든 그런 은행나무는 노랗게 되는데 그건 왜 노랗냐면은 은행나무 잎사귀에 색소가 있는데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색소가 있다. 그러니까 엽록소가 있고 카로티노이드가 있다. 그 다음에 단풍나무는 빨갛죠. 가을에 빨갛죠. 왜 빨가냐? 거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색소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색소, 엽록소, 캐로티노이드, 안토시아닌 세 가지 색소가 식물의 색소가 있어요. 근데 왜 단풍나무가 가을에 빨가지느냐? 그 빨가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안토시아닌이 본래 나무 잎사귀 속에도 있긴 있었는데, 그런데 엽록소에 의해서 가려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가을이 되면은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나무가 이제 겨울에 잎사귀가 그냥 있으면은 잎사귀가 얼기도 하고, 잎사귀에서 자꾸 물기가 와서 물이 자꾸 부족해지고, 겨울은 춥고 그런데 물이 건조해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곤란해지는 거야. 이제 나무가 얼어 죽는 거야. 그래서 가을에는 일단은 이제 그 잎사귀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탄수화물 만드는 거를 뿌리로 보내고 줄기로 보내는데 그 보내는 일을 그만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엽록소가 자꾸 이제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 역할을 안 해. 그러니까 파란색이 없어져. 그러면서 남아있는 탄수화물 혹은 아미노산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변해요. 아까 얘기는 안토시아닌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안토시아닌 색깔은 빨간색이야. 빨간색. 안토시아닌. 바뀌어가지고 빨갛게 됐다가 조금 더 오래되면은 그 빨간 단풍이 어떻게 돼요? 갈색이 돼. 갈색이 돼가지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잎사귀가 떨어지는 거는 겨울에 이 나무가 살아서 잘 버티게 하려고 떨어져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떨어지게 하기 전에 이제 막이 생겨가지고 이제 잎사귀에서 뿌리로 양분을 보내는 거, 또 뿌리에서 잎사귀로 물이 오는 거를 못하게 막아주고, 그리고 그게 빨갛게 됐다가 그 다음에 더워 되면은 갈색이 됐다가 바람 불면은 그게 떨어지는 거야. 그게 낙엽이 되는 낙엽. 낙엽은 갈색이야.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빨간색이고, 낙엽이 되면 갈색이 변해가지고 낙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낙엽이 된 거의 물질에는 뭐가 들었냐면 뜰분 맛이야. 뜰분 맛. 탄닌이라고, 탄닌. 우리가 도토리, 또 밤도 그렇고, 감도 그렇고, 뜰분 맛이 있죠? 그게 탄닌 성분이라는 거야.
탄닌 성분. 예, 그게 많아져 가지고 갈색이 되어버리는 갈색이. 예. 그러니까 그 갈색이 된 그 잎사귀 속에는 탄닌 성분이 있어요. 우리가 가을에 뭐 감나무가 있으면 감 중에 요새 단감이라는 게 변화된 게 있는데 보통 감은 떫었어요. 예. 그 오라시라고 하는 감은 떫은 감인데 그걸 이제 우려 먹으면은 달아지죠, 그죠? 예. 그 우린다고 하는 거는 그 속에 탄닌의 떫은 맛을 없애주는 거야 이제. 어쨌든 그런 탄닌 이런 것 떫은 맛들이 있는데 이게 감도 그렇고 탄닌이 우리 몸에 좋은 거야. 그래서 먹어 밤도 그렇고 그게 있는데 도토리묵도 우리가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몸에 좋고 그 몸속에 어떤 염증 같은 것도 치료해주고 좋은 거야.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감이 맛있다고 달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변비가 생기기도 하죠.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몸에 해를 줘요. 그래서 적당히 먹어야 돼. 그래서 감나무에서 밑에 가다 보면 감이 홍시가 돼 떨어지면 주워 먹어요. 근데 그거 너무 많이 꽁치라고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워요. 어떤 그게 뭐냐 그러면 탄닌 때문에 탄닌을 먹게 되면 몸의 염증 부분들이 치료가 돼. 그게 좋은 거죠. 그 도토리묵을 먹으면은 우리가 우리 몸속에 염증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입이 좀 헐었다든지 뭐 이렇게 코가 좀 헐었다든지 할 때 그거 먹으면은 다 낫게 되는 그런 좋은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건데 또 너무 많이 먹으면은 그게 이제 변비가 생기고 또 해로운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탄닌 성분 때문에 갈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빨간색 성분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토시아닌. 따라해 볼까요? 안토시아닌. 그러니까 안토시아닌은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야. 안토시아닌. 그러니까 안토시아닌은 그 몸에 굉장히 좋은 거야. 몸에 좋은 거야. 그래서 빨간색 단풍을 먹어서 좋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안토시아닌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안토시아닌이 그런 잎사귀에 있는 것보다 열매에 많이 있어요. 열매. 안토시아닌. 그러니까 안토시아닌 많이 들어있는 열매가 뭔지 알아요? 이제 사과에도 들어있어, 사과. 그러니까 사과보다도 더 많이 들어있는 게 포도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포도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게 안토시아닌이 블루베리라는 거 봤죠? 벨리. 네. 그것도 뭐 딸기에도 있는 건데. 네. 그 다음에 또 아주 떫은 맛 나는 보라색 열매 있죠? 요새 좀 지났죠? 그거 많이 나와요. 아로니아라는 거 들어봤어요? 맞아요. 예, 아로니아 들어봤죠? 아로니아에 가장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블루베리에 4배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블루베리보다 4배나 좋아 안토시아닌이 아로니아라고 하는 열매가. 근데 포도에는 10배, 12배쯤 되나? 12배. 그 정도로 아로니아에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었어요. 사과에는 120배. 사과가 제일 조금 들었죠. 사과가. 우리 딸기 같은 것도 색깔이 빨갛죠? 거기에도 안토시아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토시아닌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뭐에 좋으냐, 어디에 좋으냐 하는 것이 이제 그 안토시아닌의 그 중요한 성분은 항산화제라는 거, 항산화제. 이것도 중요한 말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산화제. 예.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생기면 좋아, 나빠? 좋을 것 같은데. 활성산소가 생기면 나쁜 거예요. 스트레스가 생긴다든지, 또, 우리가 그냥 땅바닥에 털썩 주저 앉았다가 일어나면 다리가 저리고 그러죠? 그때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야. 또 막 그런 우리 몸에 생기는데 그거는 몸에 해로운 거야. 활성산소는 산소지만은 다른 것들하고 반응을 잘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거하고 막 반응해가지고 변화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암세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우리 피부에
노화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치매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이 활성산소야. 그 활성산소가 몸에 있으면은 나쁜 거야. 그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식물을 먹어야 돼. 근데 그런 식물을 먹는데 그 먹는 식물이 항산화제라고 그래. 산화시키는 거를 막아준다는. 항균 하면 균을 막아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거다. 그것이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좋은 거예요. 아까 얘기한 당근이라든지 또 토마토 이런 것도 항산화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색깔이 뜨게 되면은 활성산소가 없어져. 산소가 그냥 우리가 숨 쉬면서 공기에 있는 산소는 좋은 산소야. 근데 몸에 들어가서 이제 그게 이제 저기를 하면서 우리 아까 얘기한 탄수화물을 산화시키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면서 이제 생기는 그 가운데 그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그 레디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레디칼. 그 레디칼이 전자가 하나만 있는 거예요. 쌍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옥시풀이라는 거 그전에 들어보셨어요? 옥시풀? 옥시풀이라는 거 뭐 소독으로 하고 그랬었죠? 거기가 뭐냐면 옥시풀이 과산화수소 H가 있고 O가 두 개가 산이 과산화야. 산이 두 개가 있는 거야. 물은 H2O인데 옥시풀은 H2O2야. 산소가 하나 더 있어. 그거는 쉽게 갈라지면서 그 산소에 그 전자가 하나만 있는 거, 쌍으로 있지 않고 그게 생겨나. 그럼 그것이 우리 어디 다치고 그럴 때 소독할 때 좋은 거야. 균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는 균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단백질이라든지 또는 DNA 이런 것들에게 그게 붙어가지고서 그것이 이제 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병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성산소는 몸에서 해로운 건데 옥시풀 같은 그런 것이 활성산소를 낼 수 있는 물질이야.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있을 때 제거시켜주는 것이 항산화제인데 그것 중에 아주 좋은 것이 아까 얘기한 안토시아닌이다. 안토시아닌을 먹게 되면은 항산화 효과가 커가지고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을 퇴치시켜준다. 그래서 최근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 안토시아닌이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첫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주사 아직 안 맞으셨죠? 네, 예방주사 이제 맞아야 돼요. 독감 예방주사. 근데 그 독감 예방주사에 있는 속에는 뭐냐 그러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죽여주는 그거를 죽게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 내성 우리 몸에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죽이는 성질이 안토시아닌 속에 있다고 하는 거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 맞았다고 해서 독감 안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걸리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 안토시아닌을 좀 먹어야 되는 거야. 안토시아닌을 먹어야 돼. 근데 사실은 지금 내가 안토시아닌 열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좋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안토시아닌을 이제 그 건강 보조식품으로 약은 아니고 건강 보조식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도 해요. 좋으니까. 근데 그런 건강 보조식품보다는 우리가 그걸 먹어가지고서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좋죠. 어쨌든 그런 안토시아닌 역할이 항바이러스, 그러니까 독감을 치료해 줄 수 있고 독감이 몸에 들어올 때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독감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안토시아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토시아닌은 염증을 제거시켜주고 몸속에 염증을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몸에 염증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보면 몸속에 염증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 다 조금씩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비염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을만 되면은 자꾸 재채기 하는 사람들 있죠. 또 봄 찬바람만 나면 또 봄에 꽃가루만 나오면 자꾸 재채기 하죠. 그죠?
그런 것들이 비염 아니요 그런 염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염 있으면 뭐 비염이 심하면 감기 들으면 꼭 콧물이 흐르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비염이 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먹으면 비염 치료에 좋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염증이 정말. 그래서 우리 몸속에 여기저기에 염증들이 있는 거를 제거시켜주는 좋은 역할도 한다 하는 것이 미국의 과학자들이 발견을 한다. 염증 치료에 줬다는 거예요. 그 안토시아닌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치매가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치매들이 있는데 뭐 파킨슨 치매도 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에 아주 좋다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치매. 그래서 우리가 뭐 치매는 아니더라도 자꾸 우리가 그 단어를 잊어먹을 때가 많죠. 네. 예. 그 누구 사람 이름도 잊어먹을 때가 많죠. 네. 그게 이제 치매는 아닌데 망각 증상이 망각. 그러니까 뇌의 혈관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방어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치매까지도 예방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방어시켜주고 예방시켜줄 수 있다고. 그게 안토시아닌의 좋은 점인 거죠. 또 피부가 거칠거칠해지죠. 나이 먹으면 그것도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든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 안토시아닌이야. 근데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아로니아라고. 아로니아.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아로니아 재배를 많이 하고 아로니아를 많이 먹는 나라가 있어.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폴란드라는 나라. 폴란드 알죠? 네. 유럽의 폴란드야. 그러니까 폴란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무기를 많이 사갔죠? 예. 그 폴란드한테 우리가 무기 수출했어요. 한국 무기가. 한국의 방위산업체에서 만드는 방산 이 무기들이 참 좋다고 그래요. 한국의 방산이 왜 좋을까요? 한국은 미국과 방위를 미국에 있는 무기를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무기를 잘 알았어요.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러시아 옛날 소련일 때야. 소련에다가 우리가 돈을 꿔줬어. 근데 러시아가 또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꿔준 그 돈, 그걸 러시아가 못 갚으니까 그 대신에 무기를 우리한테 줬어요. 그리고 무기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방법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걸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드는 무기, 미국이 만드는 무기를 우리가 조합해가지고 무기를 만들으니까 러시아의 좋은 점, 미국의 좋은 점을 다 합해가지고 이제 한화라고 하는 한화 이글스 야구팀이 있죠? 근데 한화 이제 산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무기를 만들어내는데. 근데 정말 세계적으로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러시아의 무기의 장점, 또 미국의 무기의 장점을 다 종합해가지고 무기를 만들어내니까 한국 무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역할이 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무기가 좋아요. 무기만 만들어서 북한을 이겨내면은 되는데 그러면 안 돼. 팔아먹어야 돈도 벌잖아. 그걸 또 팔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일거양득하는 거지. 북한이 못 내려오게 한국의 무기가 세니까 공격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북한이 한국을 침략을 못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제 한국에서 못하는 게 있어. 뭐예요? 원자폭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서 못 만들어요. 국제 기구에서 절대로 일본하고 한국은 그 원자폭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충분히 있는데 못 만들고 있어요. 만들면 막 미국에서 압력이 와가지고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못 만들게 해. 러시아에서 못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게 국제 협약이 있어가지고. 근데 북한은 그걸 협약을 지맘대로 깨버리고서 만들어내는 거야. 개발을 한 거야, 북한이. 물론 러시아의 기술, 중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했겠지만은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인정을 아직 안 해줘요. 못 만들게 하려고. 인정을 해주면 이제 만든 거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데 어쨌든 북한은 핵무기를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지만 핵무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핵무기를 못 당하는 거죠. 근데 그런 핵무기를 못 당하지만은 미국의 핵 우산 속에 있으면은
핵우산 속에 있으면은 북한에서 핵무기를 한국에다 쏘려고 할 때 쏘기 전에 북한에 쏴버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지. 우산이 되면은 핵우산을. 어쨌든 그런 무기 전쟁이 있는데 한국의 무기가 이제 발달돼가지고 하는데 그런 무기를 폴란드에 팔았는데 이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먹는 음식이 이렇게 기름기 진 거 많이 먹고 짜게 많이 먹어요. 그러면은 기름기 있고 짠 거 많이 먹으면 무슨 병이 생기죠? 마음이 생겨요. 고혈압이 생겨. 당뇨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고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짜게 먹고 그 다음에 기름진 거 먹으면은 우리 혈압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폴란드가 짠 음식하고 기름기 많은 음식을 많이 먹는 나라예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 고혈압 환자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아로니아를 많이 심지 않았을 때, 아로니아를 장려하지 않았을 때 폴란드 사람들은 아주 혈압이 높았었어요. 혈압이 높은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로니아를 많이 먹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폴란드예요, 아로니아를. 그걸 먹다 보니까 이 고혈압 예방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로니아를 먹었는데 아로니아에 뭐 때문에 그래? 아로니아 속에 있는 안토시아닌. 이거 잊어먹지 말아야 돼. 안토시아닌 꼭 기억해야 돼요. 안토시아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토시아닌. 포도 먹으면서 포도 껍질에 있는데 요새는 포도가 또 개량돼가지고 파라면서 씨 없는 포도 있지요? 네, 그거보다는 우리가 보라색 띤 포도, 씨 있고 껍질이 딱딱한 거, 그거가 더 많아, 안토시아닌이. 네, 그걸 먹게 되면은 또 브루베리 좀 비싸죠? 그래도 브루베리를 먹으면은 또 아로니아는 좀 값도 싸고 그런데 약간 떫은 맛이 있어. 그렇죠? 예, 우리 아로니아. 그래서 그 아로니아를 이제 먹으면은 고혈압도 예방할 수가 있고 우리 또 당뇨병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로니아가 참 좋다. 그래서 좋은 열매다 그래가지고 폴란드 사람들은 왕의 열매라, 왕의 열매. 그래서 한국도 요즘에 브루베리는 재배하기가 어려워. 근데 아로니아는 그냥 밭에다 심어놓으면 막 열매가 잘 열려. 그거 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로니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 아로니아를 우리가 늦여름에 주로 그걸 수확을 하잖아요. 늦여름에. 근데 그 아로니아 색깔이 이제 보라색으로 바뀌었을 때 그걸 이제 나는데 그걸 사람들은 어떻게 먹을까? 그거 뜰분 거라 많이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되게 효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 그죠? 효소를 어떻게 만들죠? 설탕하고 섞어 놓는 거죠. 근데 발효가 되는 거야. 설탕이 있어서. 근데 발효가 되면은 아로니아의 처음에 안토시아닌 함량보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효소는 별로 발효가 되면은 그 아로니아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냉동 건조가 가장 좋대. 냉동 건조 들어봤어요? 네. 어떻게 하는? 예? 냉동실에 건조기는 봤어요? 네. 건조기 있죠? 건조기는 가정에 사다 놓고 건조시키는 거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냉동 건조는 그 아로니아를 따다가 냉동실 있죠? 냉장고에, 그죠? 네. 거기다 넣으면 다 그게 얼어버려. 그렇죠. 얼은 다음에 건조기에도 넣어서 건조시켜. 그렇죠. 그러면은 아주 성분이 그러니까 안토시아닌 성분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면서 말라져요. 말르는데 우리가 건조기 가지고서 되게 꽃감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러죠. 네. 바나나도 건조시켜 먹기도 하고 그러죠. 네. 예, 그런 식으로 건조시켜서 먹게 되면은 오래오래 보관이 되는 거야. 그냥 아로니아 따다가 놓고서 그냥 놔두면은 안 돼. 냉동고에 넣어둘 수 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또 녹이면 녹고 먹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런 냉동 건조해서 먹으면은 훨씬 더
맛도 괜찮고 이제 좋은 거지. 어쨌든 그런 거. 그러니까 그 건조기 냉동 건조를 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은 냉동 얼음 얼어버렸어요. 속까지 다 얼었어. 얼은 거를 하면은 그 액체가 물기가 승화해. 건조기에서는 그냥 액체가 기체가 돼 버려. 또 고체가 얼으면 고체가 돼. 고체가 또 기체가 돼. 그러니까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야. 얼음이 얼은 것이 금방 기체가 되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승화됐다고 그래. 그 승화된 그거를 이제 하면은 그대로 이제 물만 빠져나가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고 그대로 성분은 변하지 않고 또 그냥 액체가 기체가 되면 기화됐다고 그래. 승화, 기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 여러분들 그 드라이 아이스라는 거 보셨죠?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가 뭔지 알죠? 냉동을 시키는 거 있죠? 드라이 아이스. 예, 그 드라이 아이스도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예요. 드라이 아이스는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그거가 아주 압력을 넣고 온도를 낮춰가지고 고체로 만든 거야. 기체를. 근데 그게 액체가 되지 않고 그냥 날아가 버려. 그러면서 차갑게 만들어. 그게 드라이 아이스. 그 드라이 아이스와 그런 것들은 이제 금방 날아가니까 그 아로니아 같은 것들이 드라이 아이스와 같은 상태로 승화가 되면은 훨씬 영양가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 건조가 좋은 방법이다. 과일을 오래오래 보관해 놓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과 같은 거 우리가 냉장고에다 넣어놓고서 먹죠. 사과를 그냥 공기중에 내놓으면 사과가 나중에 오래되면은 퍽퍽해지죠. 그 아삭아삭한 맛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오래 보관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사과를 이제 그 겨울에만 먹고 이제 봄엔 안 먹었는데 요즘엔 봄에도 사과를 먹는데 봄에도 사과 맛이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 사과를 아주 차갑게 해줘요. 사과를 따가지고 차갑게 해주면은 그냥 유지가 돼. 아삭아삭한 맛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냉동 건조를 시키면은 그 영양가 있는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그런 아로니아가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냉동 건조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 어쨌든 그 아로니아 뭐 그게 안토시아닌하고 그 다음에 단풍나무 잎 빨간 색깔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들고 또 우리가 아로니아가 있고 포도는 그런 것들이 아로니아 포도는 가을에 오기 전에 아주 늦여름에 주로 수확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따먹으면은 그 안토시아닌을 많이 먹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 가을에 단풍이 빨갛게 들으면은 왜 그럴까? 저게 안토시아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안토시아닌 한번 따라해볼까요? 안토시아닌. 어렵죠 말이? 안 나오죠 잘? 안토시아닌. 지금 얘기했는데도 이제 수업 끝나면 다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은 망각이 돼가지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은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에 필요한 거야. 그 안토시아닌을 먹어야 깜빡깜빡하지 않는 거야. 물론 깜빡깜빡하는 게 나쁜 건 아니야. 좋은 거야. 기분 나쁜 거, 스트레스 같은 거 이런 거 빨리빨리 잊어먹어야 좋죠. 그래서 안토시아닌 그거를 꼭 기억해 주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을이 단풍이 된 거는 이유는 안토시아닌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을까? 그 열매는 아로니아라고 하는 열매다. 근데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아까 내가 얘기 안 했지만은 가장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그 안토시아닌이 눈 건강에 좋다는 거야. 눈 건강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야. 눈 건강에. 그러니까 눈이 나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눈이 나빠져.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서 배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삭이 누구예요? 이삭이 누구예요? 몰라요? 교회 안 다니신가 보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은 누군지 알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그 이삭의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 과학자 중에서 유명한 뉴턴,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 뉴턴의 이름이, 뉴턴은 성이고 이름은 뭐예요? 이삭 뉴턴이에요.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 이삭이란 말을 아이사크라고, 아이사크 뉴턴이라고 해요. 이삭. 영어로는 아이삭. 예. 우리 라틴어는 이삭. 성경에는 이삭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삭 뉴턴인데 아이사크 뉴턴이라고 해요. 과학자, 유명한 과학자. 뉴턴 법칙을 했어요. 뉴턴 법칙이 뭐예요?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고, 뭐라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그 뉴턴 법칙이라고. 그 유명한 과학자예요. 근데 기독교인이야. 근데 그 이삭이 몇 살에 죽은지 여러분들 알아요? 성경에 읽어보고 나오는데 몇 살에 죽었어요? 이삭이 180세에 죽었어요. 180세. 오래 살았어, 이삭이. 근데 이삭이 137세쯤 됐을 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야. 누구죠?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야. 이삭의 부인은 누구야?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중에도 형 동생 있잖아요. 형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동생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근데 형은 사냥을 좋아해. 그래서 산에 가서 또 밖에 나가서 들에 가서 사냥해가지고 잡아다가 요리를 맛있게 해서 아버지 이삭한테 줘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주 에서를 좋아했어요. 야곱은 엄마하고 같이 부엌에서 일하는 걸 좋아해. 엄마는 누굴 좋아해? 야곱을 좋아하는 거. 부엌에서 같이 일해주고 막 그러니까 야곱은 성격을. 남자들 보면은 에서 같은 성격도 있고 야곱 같은 성격도 있어요. 집에서 그냥 엄마 일 잘 돌봐주고 그냥 가정적인 남자가 있는가 하면은 막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남자가 있죠. 그 여러분들 남편들은 누구 같아요? 야곱 같아요? 에서 같아요? 다 남편. 그런데 그런 각자의 특징들이 다 있는데 야곱은 그래서 엄마랑 친해. 근데 이삭은 누구랑 친해? 아들하고 친해. 에서하고 친해. 큰 아들하고 친한 거야. 근데 이삭이 137세가 되니까 눈이 나빠졌다고 그랬어요.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안 보이니까 이삭이 이제 뭐 더듬고 만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알아내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마지막에 에서한테 축복을 해주고 싶어요. 마지막 축복을. 죽기 전에. 130세였으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삭의 아들 에서 야곱 있는데 야곱은 엄마랑 친하고 자기하고 친한 에서한테 축복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에서한테 야 에서야 밖에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맛있게 음식해줘. 그럼 내가 그거 먹고 너한테 축복해줄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빠 축복받으려고 밖에 나가서 사냥을 왔어요. 그 얘기를 옆에서 누가 들었냐면 엄마가 들었어. 리브가가 들었어. 엄마가 들었으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예? 얼른 야곱한테 불러가지고 저 좋아하는 아들한테 불러가지고 지금 형이 사냥 갔는데 빨리 집에 있는 순염소 잡아가지고 와. 그거 내가 요리해줄게. 갓바다 드리고 사냥한 거라고 그러고 네가 에서라고 그러고 가서 축복 좀 받아. 근데 야곱이 그래. 엄마 아빠한테 가면은 아빠가 나 만져보고서 손하고 목 만져보고서 거기 털이 없으면은 에서라고 안 할 텐데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털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아빠가 만져보면은 금방 알 텐데 아니야 내가 염소 가죽으로 손하고 목에다 해줄게. 그걸 가져가. 그러니까 이삭한테 갔어요. 야곱이 가는데 엄마가 시켜서 많이 들켜서 벌 받으면은 내가 다 받을게 염려하지 마 하고 리브가는 야곱 보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오기 전에 야곱이 이제 갔어요. 이삭한테. 그러니까 저 사냥해서 가지고 왔어요 하니까 에서가 이삭이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어찌 네가 에서라고 그래? 야곱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나이가 먹게 되면은
귀도 나빠져, 귀도. 응? 목소리는 그런데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왔는데, 아, 애서는 내가 알지. 털이 많은 애인데, 이리 와봐, 만져보게. 만져봤어요. 그 목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거예요. 염소털인데, 보여야지 염소털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만져본 거로는 이제 염소털인지 애서의 털인지 모르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음식도 맛있게 먹고, 그래, 축복을 야곱한테, 애서라고 하는 야곱한테 해주고요. 그게 나니까 누가 왔어요? 애서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삭이 나 축복 다 해줬는데 너가 왔구나. 이미 다 해줬기 때문에 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애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때 이제 엄마가 또 야곱 편에 들어가지고 작은 외삼촌 집으로 가라고, 응? 자기 리브가의 오빠 집으로 가라고 보내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와 같이 그렇게 아주 믿음도 좋고 양보심도 많았던 이삭이 나이가 먹으니까 눈도 어두워지고 목소리는 알아듣는 것 같긴 하지만은 귀도 나빠지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자연 인간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아로니아 같은 항산화제,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귀도 덜 나빠지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잘 알아들 수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되게 눈은 잘 안 보여도 사람 목소리를 보니까 누군지 되게 알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익숙한데 그것도 점점 잘 안 되면 목소리가 커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각장애인들 모임에 이렇게 오면은 이제 막 소리가 커져. 목소리를 알아듣게 하려고 나 누구야? 그러면 누구구나 알죠. 그러게 이제 우리가 들어서 목소리를 알고 못 봐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제가 한 가지 이제 그 최근에 있었던 얘기를 제 얘기를 한번 해주려고 그래요. 괜찮죠? 네. 지금 몇 시지? 10분. 11시 10분인가요? 예. 10분 되시오. 조금만 더 얘기하죠. 11시? 아직 11시 조금 얘기하죠. 11시 10분 됐어요. 네, 10분 중. 지금 엊그제가 아니라 엊그제는 왔었죠. 엊그제는 제 집에 추석 연휴 때 방문을 했어요. 한 몇 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전화번호를 요새는 이제 저기라서 개인 정보 보호를 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전화번호 안 가르치셔요. 그래서 학교 전화가 왔어요. 또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왔는데 김민재 교수라고 하는 교수한테 내 전화번호를 가르쳐줘도 됩니까?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김민재 교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의 교수인데 지금 갑자기 눈이 나빠져가지고 시각장애가 입을 것 같아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인데 좀 내 전화번호 알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알려주라고. 그래서 알려주니까 전화가 왔어요. 김민재 교수가 이제 왔는데 전화가 왔는데 뭐냐면 지난 5월달에 망막변성 망막에 변성이 생기는 거 있죠. 그걸 뭐 항반변성이라고 그러죠. 네. 항반변성이 와 있어서 한쪽 눈은 나빠졌었는데 갑자기 또 한쪽 눈이 또 녹내장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시야가 아주 좁아져 조금만 보이는 거야. 좁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진단받아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5월달에 진단받고서 이제 자기가 교수인데 기계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인데 전공이 자동차 전공이래요. 자동차 전공에서 요새 수소차라는 차 있죠? 그거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눈이 안 보이면은 이제 그것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애가 둘 유치원 다니는데 이제 45살 먹었는데 45살 먹었는데 눈이 나빠져가지고 이제 그것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자살을 할까 하고서 지금 여의도에 사는데 애들은 유치원 다니고 하는데 하나는 유아원 다니고 45살 먹었는데 부인은 42살 먹었고 부인도 박사예요. 경제학 박사. 그 여의도에서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의도의 아파트에서 이제 계단식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떨어질까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이제 시각장애인 도와주는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데 있죠, 서울에? 거기를 이제 갔더니 시각장애인이 되면은 이제 안마사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런 걸 잘 가르쳐 주더래요. 근데 그 안마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부인한테 했더니 부인이 우리 남편 안마사 하는 남편하고 나 살고 싶지 않다고 이혼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엄마는 자기가 뭐 프랑스 사는데 엄마는 아들이 시각장애 이렇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졸도하셔가지고 쓰러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언제 죽을까 하다가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을 도와주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보호센터인가 거기 가가지고 자문 받았더니 눈이 나빠지면 할 일을 이제 맹아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안마 배워가지고 안마사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교수 가운데 눈이 나쁜 교수도 있긴 있는데 카이스트 교수 한 분이 있는데 그는 이제 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근데 중도에 자기가 같이 45살에 중도 실명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수민 교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수민 교수가 있는데 방송에 제가 나온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문에 나오고 한 것들. 최근에는 또 한남대학교에서 이수민 교수 기념홀을 하나 만들었더니 그것이 또 신문에 쫙 났어요. 검색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수민 기념홀 한남대학교 하면은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또 이제 지난 5월 7일 날 또 제가 또 자랑스러운 성결인 상이라는 상을 받았어요. 성결교회가 자랑스러운 성결인 상을 저한테 주었어요. 그게 또 국민일보 신문에도 나왔거든요. 또 검색하면 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일보에다 성결교회 자랑스러운 성결인 상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저에 대해서 쫙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저한테 하고 싶은데 영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연합회 대전에다 했더니 이수민이라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연합회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더니 이제 전화번호를 가르쳐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강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9월부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막 그때 8월 달이었는데 자기는 이제 이게 강의도 못 할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는 37살에 시력을 잃었다. 37살에. 너는 지금 45살이니까 너는 그리고 정 교수 나는 정 교수가 되기 전에 받았다. 그런데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방법이 보고 안 보이는 눈으로 보고 하려고 하지 말고 외워서 암기해서 강의를 해라. 그러니까 네가 강의할 거 파워포인트가 좀 다 있거든요. 그거를 다 외워라. 그 내용을 외워가지고. 근데 자동차라도 부품 이런 것들을 그 그림을 네가 알고 있었으니까 다 외워라. 외워가지고 강의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9월 초에 가서 외워가지고 강의를 했대요. 했더니 애들이 박수를 치더래요. 자기가 강의를 쭉 10년 교수를 했는데 박수 받고는 처음이래요. 외워가지고 강의하면은 훨씬 쉽고 재미있게 또 아이들도 알아듣기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추석 때 처갓집이 그 유성에 사는데 처갓집에 왔다가 우리 집에 들렸어요. 고맙다고. 외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인사하러 온다고 왔어요. 와가지고 부인한테 제가 하고 싶어서 부인한테 절대로 남편이 눈이 안 보인다고 실망하지 말고 너 할 일을 부인이 할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연구원으로 있더라고. 경제학 박사인데 그리고 서울대학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해라 부인한테. 남편이 눈이 안 보인다고 걱정하지 말고 도울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도와주고 밥 하는 거 밥은 해줘도 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주고 너 하는 일도 계속해서 끝까지 해라.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줬더니 부인도 좋아서 아 남편 때문에 이혼하단 말이 쑥 들어가고 그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왜 오늘 얘기하냐면 이 장애가 있다고 절망하고 자살하지 말고 장애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애가 있다고 괜히 장애인들끼리만 어울리지 말고 장애이지 아닌 사람들하고도 어울리면서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들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잘 알지만은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하고 막 가깝게 지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비장애인들하고 다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어울리지 말고 비장애인과 어울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요. 그걸 김민재 교수야. 김민재 교수한테 얘기했더니 김민재가 참 행복하다고. 그렇게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신랑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신랑하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신랑하면 와서 특강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시력을 잃은 사람들의 부인들한테 코치를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의 부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걸 코치를 해주라고 특강을 해달라고 왔다고. 그러니까 서울에 가서 특강하기가 힘들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어디 시까지는 못 잡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각장애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도에. 그리고 시각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준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강의하는 것도 긍지를 가지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눈이 나쁘신 분들이 긍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해요. 제가 눈이 나빠도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제가 아주 한남대학교에서는 제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왜? 이수민 기념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수들한테 기념홀을 해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한남대학 교수는 또 석좌 교수도 해주고 가지고, 그래서 은퇴한 교수가 180명인데 석좌 교수는 저밖에 없어요. 뭐 국회의장 하던 사람, 대전시장 하던 사람은 석좌 교수 하다가 뭐 1년, 2년 하고 끝나는데 저는 10년 동안 지금 석좌 교수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장애를 가졌을 때 좌절하고 낭망한 게 아니라,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을 못한다고 자살할 게 아니라, 그 장애를 극복하면은 장애 없는 사람보다 장애 가진 사람이 더 장애 아닌 비장애인들한테 영향력을 더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장애인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의 끝나겠습니다. 네. 차렷. 강사님께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